우리 중학생 여러분 내신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죠. 시험 보느라 최선을 다한 그 경험이 여러분한테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될 거예요. 특히 우리 중3 학생들, 지금 16살, 선생님도 중3 남학생 아들이 있어요. 물론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어쩔 때는 속상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의외의 모습을 보여서 기특하기도 하고. 그런데 여러분과 같은 16살짜리 소년이 75년 전 오늘 이맘때쯤 과연 무엇을 했을까? 이제 우리가 해방되기 한 달 전쯤에 그 16살짜리 소년이 무엇을 했을까? 이 책은 바로 그 광복되기 전 16살 소년, 비행사가 되고 싶었던 16살 조선의 소년이 일본의 그 가미카제 특공대에 가서 일어나게 된 일이에요. 얼마 안 남았네요. 광복절이 8월 15일 광복절 얼마 안 남고, 그리고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게 8월 6일이죠.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친구, 이 주인공 소녀는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약 20일 전, 즉 7월 16일에 특공대에 뽑혀서 가미카제 특공대로 가서 결국은 물론 결말은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안타까운 그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. 읽어보면 되는데, 그래서 이제 이 책은 한정영이라는 작가님이 주로 역사 소설도 많이 쓰시고 다양한 장르의 소설을, 청소년 소설을 쓰신 작가님이 쓰셨고요. 제목은 나는 조선의 소년 비행사입니다 라는 책이에요. 그리고 이게 달은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. 분량은 한 230쪽 정도 되는데 굉장히 몰입감 있게 잘 읽히는 책이에요. 이 표지를 보면, 이렇게 보면 하늘이 이제 저녁 노을인데 막 그 연기가 나고, 그 땅 위에는 폐허가 보이고요. 이렇게 조종사 머플러를 두른 한 소년이 서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 책 주인공은 원래 조선 이름이 있지만 일본식으로 조한 도주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.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 당시, 즉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의 주력 비행기, 전투기는 바로 제로센이라는 비행기인데, 이 제로센이 그 엔진의 출력이 약하기 때문에 비행기의 무게를 가능한 줄이려고 그 몸체 그 철판 두께를 굉장히 얇게 만들었대요. 그래서 이제 이 제로센을 타고 어린 소년들이 나가서 천황폐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미국 군함에 이제 자살 폭격을 시도를 한 거죠.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이야기예요. 더군다나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식민 지배를 받은 상황에서 조선의 수많은 청년들, 소년들이 전쟁터에 끌려가고 또 여성들도 끌려가서 끔찍한 일을 당했죠.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지금 16, 15살이 된 우리 이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물론 공부하느라 힘들기는 하지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75년 전에 나와 똑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어떻게 살았을까, 그리고 왜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 일본의 어떻게 보면 그 이중성, 겉으로는 천황폐하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, 명분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어떤 개인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죄책감 같은 걸 가지지 않는 그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어떤 식민 지배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는 것도 결국은 그 일본인들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, 생명에 대한
존중, 가치에 대해서 전혀 어떤 철학이나 사고의 깊이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이 책은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. 특히 이 책 속에 그 일제강점기에 그 일본에게 노골적으로 친일을 했던 친일 작가들에 대한 비판도 나와 있어요. 예를 들면 그 자살 특공대에 나가는 그 소년들에게 시를 써준 그 조선의 시인이 있어요. 대표적인 뭐 친일 작가들이 있죠. 노천명이나 아니면 미당 서정주 같은 경우에.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. 산이든 바다든 멀리 날아올라 몸을 던지고 혼을 불살라 적의 숨통을 조여라 승리의 깃발이 태양처럼 나부키고 내 이름 빛나리라. 무슨 죽는데 이름이 빛납니까? 그래서 이걸 이제 조선인 어른들이 이 소년들이 자살특공대에 나가는데 조장을 했다라는 거죠. 참 부끄러운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. 또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서정주 시인도 이 시를 썼죠. 그 마쓰다 5장을 찬미하며 이런 시를 썼죠.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우리 2천만 동포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만든 비행기를 타고 그대는 얼마나 멀리 하늘을 날았는가. 기쁜 마음으로 온몸을 던져 고운 꽃잎처럼 부서졌으니 뭐 저 영국, 미국의 군함들을 그냥 볼 수 없었던가. 그대의 작은 몸으로 그 거대한 항공모함을 깨뜨리고 마쓰다 5장 그대도 산산이 부서져 꽃으로 피어났는가. 이런 시를 썼어요.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 어른들이죠. 친일을 했던. 자, 그래서 이런 그 조선에 친일을 했던 그 문인들의 작품도 나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작가가 일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여기에 그 작품 인물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와 있어요.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일본은 그 천황폐하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을 조장하죠. 이런 걸 이제 사회적 자살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.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이제 여기에는 조선인 소년 그 비행사들도 있고 일본인 소년 비행사들도 있는데 여기 일본 소년 비행사가 특공을 자기가 뽑히지 않아가지고 막 서운해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특공으로 뽑힌 조선 비행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이쿠다 조코, 넌 어떻게든 살아남아라. 살아남아서 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반성하고 또 반성해라. 나이가 어렸다는 핑계는 대지 마라. 이 잔인한 나라가 너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평생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보내라. 그게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이다.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인공과 그 다른 조선인 비행사가 그 특공대에 뽑혀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전장에 나가게 돼요. 물론 뒤에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읽어보세요.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이제 광복절 얼마 남지 않고 아이들 시험 끝나서 어떤 책 읽을지 모를 때 이 책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그 잔인한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, 특히 우리 중학생 또래의 특공대로 뽑혀서 그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결국 끌려 나가야 했던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나 약하고 힘이 없었던 시대의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아이랑 읽으면서 또 우리 중학생들도 읽으면서 한번 이야기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또한 그 고난을 이겨낸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하게 성장했는지, 그리고 일본을 지금 많이 앞서가고 있잖아요, 여러 분야에서.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, 그리고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. 굉장히
마음 아프고 또 감동적으로 읽은 책이에요. 그래서 꼭 이 책 추천합니다. 나는 조선의 소년 비행사입니다.